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기업이 모이고 또 관광객이 늘고 시민의 삶이 달라지고 있는 충주를 만나보겠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며 시민의 삶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조기령 충주시장 오늘 모셨는데요.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조기령 시장입니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도민 여러분, 또 우리 충주 시민 여러분께 먼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조기령 충주시장입니다. CJB를 통해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민 여러분과 또 시청자 여러분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CJB 측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동안에 충주시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일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잘 파악하고 또 관계자들과 잘 소통해서 무엇이라도 시민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더 따다가 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요즘도 많이 바쁘시죠? 많이 바빠졌습니다. 늘 바쁘죠. 예.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바쁘신가요? 뭐 지역의 현안도 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정부의 정책을 잘 파악해서 그 정책이 구체화되는 단계 또 그게 사업으로 구상이 되는 단계에 충주시 입장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부가 발표를 하면은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거기에 이제 응해서 뭘 더 따오든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쁩니다. 네. 근데 이제 임기도 한 1년 남으셨는데 1년이 들 조금 이제 슬슬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고 그래요? 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제 자전거를 타는 거하고 비슷해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은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끝까지 집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밟아가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가는 그날엔 자전거에서 내리는 그 후에는 또 이제 다른 자전거로? 다른 자전거 타려고. 알겠습니다. 삼선의 충주시장님이십니다. 제가 계산을 또 따져보니까 횟수로는 12년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2년의 시간 좀 자평을 해보신다면 어떠십니까? 충주시가 지명이 탄생한 게 1100년 정도 되고 네. 옛날부터 여기가 중요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충주의 고을 수령이 되는 게 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서로 하고 싶어 했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기 오래 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이 또 밀고 오거나 또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근데 제가 12년을 했으니까 통일신라 시대부터 지금까지 1000년 중에 제일 오래 한 사람. 다 따져보셨나요? 제 전에 이시종 지사님이 네. 삼선을 하셨는데 네. 임기가 이제 중간에 시작해가지고 뭐 국회의원 하시느라고 좀 중간에 나가셔서 나가시니까. 8년 정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오래 했죠. 그래서 가장 큰 감회는 이렇게 시민들께서 기회를 많이 주셨구나. 네. 그럼 나는 그 기회를 준 것만큼 일을 했느냐 이런 건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다녀보고 또 프로그램도 가보고 또 사람들도 만나보면은 그래도 좀 드릴 말씀이 있게 좀 떳떳하게 어느 정도는 일을 했구나 그런 뭐 자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는 방식이나 과정도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해왔는데 충주의 그 다수 시민에게 혜택이 되느냐, 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미래적인 지향적인 사업이냐, 또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냐, 이 세 가지 잣대를 가지고 해당이 되면은 하는 것이고 네. 안 되면은 저는 뭐 좀 욕을 먹더라도 안 되는 이런 원칙을 지켰는데 초심을 지금까지 저는 유지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 초심, 12년 전이면 초심을 기억도 안 날 만도 한데 중간에 흔들리거나 그런 거 없이 끝까지 견지했다고 뭐 감히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안 좋아하는 분들도 누적이 돼 있지만은 또 많은 시민들이 딴 건 몰라도 저 사람이 정치적보다 좀 뭐 서툴거나 어떨 때는 네. 또 조금 막힌 것 같아도 그것만큼은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안 좋아하는 분들이 누적됐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나요?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 좋아하는 같나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안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은 네네. 이건 규정이 안 된다,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거는 뭐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뭐 한 달에 10명만 그런 분이 있더라도 12년이 누적되면은 아주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 선택을 하면 저쪽에서
안 좋아하고 저 선택을 하면 이쪽에서 안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지치고 힘들 때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래도 이제 계속 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곳에서 원동력을 찾으십니까? 처음에 초선이 됐을 때는 네. 제가 이제 그 큰 소리에 좀 많이 들렸어요. 누가 칭찬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고, 네. 누가 비난한다 그러면 많이 좀 괴롭고 그랬는데 재선쯤 하게 되니까 그 큰 소리보다 다수의 소리, 시민들이 대다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좀 들리기 시작했고, 삼선을 하니까 이제 남의 소리보다는 제 자신의 소리, 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바르게 하고 있는 거냐, 이게 이치에 맞느냐를 좀 되돌아보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게 부끄러움이 없다 할 때는 좀 당당하죠. 욕을 먹더라도 네. 이거는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위축되지 말고 가서 잘 설명을 해야 되겠다. 네. 당당하게 설명해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서 좀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이제 남의 소리의 위로보다는 스스로를 잘 평가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소리를 듣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주관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고집으로 변질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이제 어떻게 그거를 유지하십니까? 이 신념을 너무 좀 고집을 하면 안 되죠. 네. 나이가 어느 책 읽어보니까 나이 50 넘으면은 인생을 되돌려 보는데 신념을 리모델링 해야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신념을. 그러니까 나는 뭐 절대로 이건 안 한다거나 난 이건 꼭 해야 된다거나 나는 뭐 저 사람은 싫다거나 이런 것 자체를 판단 기준을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려운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좀 그 시정을 책임지고 하는 정도면은 항상 그 자기의 신념을 상황에 맞춰서 좀 리모델링 해가면서 해 나가되 원칙은 있잖아요. 항상 네네네. 보면은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좋고 나쁜 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깨끗한 건지 부정한 건지 네. 공정한 건지 편파적인 건지는 그거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원칙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시장님 되시기 전에 경찰 일을 이제 오래 하셨잖아요. 예. 경찰 지휘관까지 이제 하시고요. 거기서 비롯된 걸까요? 원칙과 옳고 그름. 경찰의 원칙과 시청의 원칙은 좀 다릅니다. 경찰은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만 따진 건데 이 시청의 일은 다른 거죠.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장차 도움이 되는 거냐, 시민의 삶에 플러스가 될 거냐, 또 대다수의 시민에게 공정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냐, 네. 이런 좀 복잡하고 더 큰 의미의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경찰의 그 원칙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찰 지휘관이랑 시장 일이랑 뭐가 더 어렵나요? 시장이 한 100배는 그럼 경찰 지금 청장 하시는 분들이 지금 섭하시지 않을까요? 총장하고 뭐 경찰 후배들 중에서 네네. 선거에 뜻이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저를 찾아와서 네. 좀 이렇게 물어본 후배들도 있었어요. 저 조기령 시장 이 사람은 그 경찰 있을 때 선비 같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막힌 듯한 꼿꼿하고. 원칙주의자인데 네. 어떻게 공천을 받고 당선이 3번이나 됐느냐.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교과서를 중심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실망하더라고요. 무림에 무슨 비책이 있는 줄 알고. 네네. 근데 사실은 그게 또 정답입니다. 원칙이라는 것이 그 삶의 그 과정이나 또 세상 이치에 보면 그 구석구석에다 녹아 있고 네네.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납득을 하잖아요. 네네. 저건 잘못됐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이건 이해할 만하다는 걸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런 마음을 꼿꼿하게 잘 지켜 삼성까지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이제 뭐, 네. 뭐 마지막까지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삼선이 된 그 충주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뭐 다 돌아볼 수는 없고요. 민선 8기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민선 8기 좀 어떤 성과들이 좀 생각나시나요? 그동안에 우리 충주시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도시인가를 좀 제가 초선 때 좀 살펴봤더니 지역의 가장 그 매출액이 높은 기업이 생닭을 수집해다가 그 도살을 해서 치킨집에다가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도살업이었어요. 독일. 네. 참 큰일 났구나. 그때 공장이 한 300개 정도밖에 안 되고 음성 진천이 이미 1000개가 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다른 어떤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도시의 방향을 도시화, 산업화, 경제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꾸준히 산업단지 만들고 기업 유치하고 뭐 현대엘리베이터, 모비스 뭐 이렇게 노력을 하고 네. 연구시설을 한 결과 이제 충주가 중부 내륙 지방의 좀 새로운 산업 도시로서 기반이 된다는 것은
이제 대부분이 다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좀 내세우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됐으니 네. 이제 정주 여건을 잘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문화도시 사업을 이제 펼쳐서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네. 또 관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정원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탄금공원 일대가 지금 잘 마련이 되고 있고 호암지 일대 시민의 숲이나 또 그런 사업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또 계명산에 수목원과 전망대를 짓는 사업도 이제 땅도 마련되고 뭐 도로도 닦기 위해서 이제 기틀이 다 됐습니다. 제가 준공식은 하나도 못하지만은 몇 년 후에 뭐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이 외에 제가 보이지 않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단체장들이 보이는 데는 뭐 잘 해놓으면은 시민들이 알아주는데 안 네. 보이는 데는 좀 소홀하기 쉬운데 네, 그렇죠. 우리는 그 정수장을 지금 새로 짓고 있습니다. 1,000억 이상의 국비를 따서 수돗물을 맑은 거를 해드리기 위해서 정수장을 짓고 있고 중요하죠. 또 하수관이 옛날에 묻어놓은 게 좀 다 가늘어가지고 비만 조금 오면 넘쳐요. 그래서 빗물 하수관을 새로 다 매설하기 위해서 그것도 1,000억 이상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내 좀 곳곳에 공사가 많아서 좀 불편하실 텐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쓰레기 소각장을 또 1,000억 이상을 또 국비를 따서 또 새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네. 쓰레기 소각장도 잘 마련이 되어 있어야 지금 쓰레기를 잘 처리를 해야 도시가 깨끗하지 않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보이는 데나 보이지 않는 데나 또 시민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이 전 분야에 있어서 지방의 한 20만 정도 넘는 도시로서의 기틀을 이제 마련했다는 걸 자평하고 싶고 요거는 좀 뭐 꼭 내세울 만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인구 소멸의 시대 네. 또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가는 시대에 우리 충주는 최소한 현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만 정도 되는 도시에 현상 유지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그래요. 우리가 출생 신고가 800명 정도인데 사망 신고가 1,800입니다. 그러면 출생 사망에서 1,000명이 마이너스고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하는 뭐 젊은이들 취직하러 나가는 젊은이들 합치면은 1년에 2,000명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거를 산업단지나 기업 유치해서 계속 도로 받아가지고 현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선방을 하고 있다. 예, 저보고 왜 인구 안 넣냐고 이제 야단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현상 유지도 요즘에는 기특하다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또 인구가 느는 또 자치단체도 있잖아요. 그거에 비교해서는 또 왜 안 되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나 인구가 봐요. 느는 데는 이제 수도권 일부하고 여기 이제 음성, 진천 같은 혁신 도시는 느는데 네네. 혁신 도시는 나라에서 다 차려준 밥상입니다. 어. 혁신 도시를 나라에서 지정해주고 국비도 대주고. 개발해주고 네.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다 강제로 내려보냈잖아요. 우리 충주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기업도시를 지정해줬어요. 전국에 네. 6군데를 지정해줬는데 기업도시가 제대로 된 데는 우리 충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뭐 상다리 하나 만들어준 게 없어요. 우리 스스로 밥하고 상 차리고 해서 자력으로다가. 우리가 차려 먹은 게 기업도시고 그러니까 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여건이 어렵지만은 더 몇 배의 노력을 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충주시가 뭐 여러 상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제 무엇보다 이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에 뭐 기업이 오겠다라면은 직원들이 다 달겨 들어가지고 뭐 땅 마련에서부터 인허가 그리고 공장 지려면은 수도 들어와야 되고 전기 들어와야 되고 가스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해결해주고 하니까 이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혁신 분야에서 네. 뭐 이제 김선태 뭐 이런 주무관을 그런 이제 대표하는 그런 이제 발상의존한 혁신 이런 쪽에서도 이제 도시가 인정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뭐 안전 분야나 이런 분야에서도 뭐 좀 상을 받는 걸로 치면은 뭐 일일이 이제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여쭤보는데요. 이제 시장님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시민의 숲입니다. 숲은 원래 시민들의 숲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특별하게 시민의 숲인 이유가 있나요? 그게 지금 막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호암지 옆에 이제 꽤 넓은 그 공원 부지가 있었어요. 네. 도시계획상 공원 부지로 잡혀 있었는데 이제 그 동안에 그 도시계획을 집행을 안 하고 이제 개인의 땅을 공원으로 묶어만 놓고서 한 20여 년 이상을 방치를 했는데 네.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 나기를 해결을 안 하려면 풀어라.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가 그걸 돈이 없으면 아마 청주도 일부는 풀고 뭐 어떻게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 충주시는 그걸 샀습니다. 다 땅을 사가지고 공원으로 이제 조성을 하는데 네. 뭐 이런저런 거를 많이 집어넣는 것보다는 좀 시민들이
친환경적으로 이제 호수 옆에서 즐길 수 있는 숲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이름을 좀 시민들 의견 들으니까 시민의 숲으로 하자고 해서 이제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시민의 숲이 된 거군요. 그래서 예산을 뭐 국비도 따고 여러 가지 공모 사업에서 충분히 확보했는데 시민들이 말이 시민의 숲인데 우리가 뭐가 좀 거기다가 거들고 보탤 수 있게 기회를 달라. 가서 그렇게까지. 뭐 노동력을 주든지 집에 있는 좋은 나무가 있으면 한 그루를 기증하든지 또 바쁘면은 나무를 사도록 기부를 좀 할 테니까 참여 기회를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민의 숲 참여 그 이벤트를 했고 네. 그래서 돈이 좀 들어왔죠. 모금도 하고요. 돈은 뭐 고향사랑 기부 뭐 이런 거 포함해서 한 10억 안팎 정도 들어오고 네. 나무가 한 600여 그루 좋은 거가 이렇게 이제 기부가 됐는데 제가 여기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시민들 17,000명이 여기 참여했습니다. 21만 좀 안 되는 도시에서 17,000명이 하나의 엄청난 프로젝트에 네. 자기의 이런 걸 보탠다는 거는 시민들이 얼마나 또 이게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고 참여하는지 네. 알 수가 있죠. 그 시민의 숲은 그럼 언제 완공되나요? 이게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공사를 해서 1단계는 작년에 이미 완공돼서 네. 뭐 1년 반 정도 됐는데 이미 숲 모양을 갖추고 있고 2단계 공사는 현재 한 2단계의 절반 정도는 다 됐고 나머지 제일 공들이는 게 지금 시민의 그 정원, 참여의 정원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정원 그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10월 말까지는 이제 일단 나무 심는 거는 다 될 겁니다. 앞으로 이 상태로 한 5년만 키우면은 네. 정말 아마 전국의 명소가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갔더니 그 시민들이 거기를 갔다 왔다라면서 칭찬을 하시면서 아니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있는 거 아니냐 좀 애들이 크면은 좀 부대끼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그 설계를 해가지고 심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것도 다 이제 나중에 감안을 해서 한 거 아니냐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조금 기다리면 또 우리 시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거기다가 이제 시민의 숲 옆에 보면은 이제 목재 체험관을 져가지고 그 방문자 안내센터를 겸하게 돼 있고 네. 숲의 저쪽 끝에 이제 시립 미술관이 들어섭니다. 미술관 옥상에 올라가면은 그 주변 일대 다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도 되고 그래서 이 미술관을 건물 자체가 인스타그램에 나올 수 있는 명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적인 건축가를 위촉을 해서 네. 설계를 맡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인스타 그 사진 그 디자인까지 생각을 잘 안 하시는데 그것까지도 다 감안을 하신 그렇죠. 거군요. 사진 한 장으로 전국에 많이 알려지잖아요. 여기 그게 한번 가서 파급력이 사진 찍고 세거든요. 싶다. 이런 걸 하려면은 그리고 건축가의 이름도 중요하잖아요. 제주도 네. 가면 뭐 무슨 뭐 방주교회가 그쵸, 있다. 그쵸. 그런데 그 건물보다는 그 건축가 이름 보고 가잖아요. 네임 밸류가 있죠.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전문가들을 모시고 어느 건축가를 위촉하면 좋은지를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완공되면 이렇게 세트로다가 다 연계가 돼 있는 한 덩어리가 다 되고 거기 이주자 단지를 이제 그 주택 단지를 만드는데 네. 그 주택 단지에 이제 1층 정도는 이제 상가로 다 꾸며지거든요. 그 제천 의림지하고 충주 호암지 차이점이 제천 의림지는 먹고 마실 데가 있어요. 호암지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생기면은 이제 다 그 호수도 있고 시민의 숲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상업구역도 있어서 이제 그리고 넓은 주차장도 있고 그러면 네. 이제 종합적인 거의 위락단지 같이 알겠네. 명소가 되겠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초인가요? 하여튼 문화도시 선정이 돼서 다양한 이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문화도시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네.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이 문화의 질적 양적 성장을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지 않고 평상시대로 꾸준히 가면은 뭐 시속 10km로 달릴 수 있는 거를 이걸 하면서 한 4, 50km 또 앞당겨서 이 문화도시 사업이 한 3, 4년 하고서 끝나고 나면 뭔가 성장해 있는 것이 이제 느낄 수 있게 만든 건데요. 이 문화도시를 선정을 해준 심의위원들이 충주의 이제 잠재력을 우르국악단을 비롯한 어떤 그런 국악의 그 잠재력을 많이 크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 문화적인 요소를 좀 잘 살려서 그 명성을 더 크게 하고 그걸 바탕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또 일반 시민들이 문화적 저변을 확대해서 그러면 이제
뭐 문화 동아리나 이런 동아리도 좀 많이 키우고 또 평상시에 서울이나 어디 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런 공연이나 또 전시회도 충주에서 누릴 수 있게 만드는 네. 그런 이제 질적, 양적인 획기적인 수준 확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추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년을 하는데 저희들이 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늘 염두에 두는 게 야, 이 정부의 지원이 이제 한 3년 하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뭐가 남느냐. 항상 그걸 제가 이제 직원들하고 이제 물어보면서 서로 토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는 뭐가 남느냐. 저희들은 뭐 영동에서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국립국악원 분원을 하드웨어로 남는 거를 좀 목표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사람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 누가 남아 있었냐. 이게 문화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선도하고 또 지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활동가들이 네. 얼마나 남겠냐. 그다음에 시민들의 가슴 속에 문화적인 역량이나 추억이 뭐가 남을 거냐. 그래서 남지가 않으면요, 이거 돈 받아가지고 쓰고 끝나고 나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싶게 끝나버리면은 한 보람이 없죠. 그렇죠. 남는 것까지. 청주가 뭐가 남았습니까? 문화도시 하면서 여기는 그래도 제조창, 전초 제조창 자리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남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를 남겨야 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면서 이 사업을 네. 진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 특산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또 충주에서도 애를 쓰고 있는데 속속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오징어 게임에 넷플릭스 오징어 넷플릭스. 게임에 우리 이제 청명주가 거기 나왔어요. 시즌 3에. 예. 어. 그 전에도 원래 그 뭐 대통령께서 그 명절 선물을 할 때 이걸 또 샘플을 집어넣기도 했고 네. 또 뭐 중요한 행사 때 이제 이 청명주를 이용했기 때문에 명성은 꾸준히 유지돼 왔고 도에서 또 이거 장인으로 지정해서 문화재로 지정해서 지원도 한 그런 사업입니다. 네. 이 청명주가 그 조선시대 후기 실학자 이익이라는 사람이 성우사설에 이 청명주를 자기가 이렇게 즐긴다면서 청명에 담았다고 한식 청명에 담았다가 청명주인데 네. 거기에 보면 뭐 레시피까지 다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조상의 대대로 이어오는 그 문서에 의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그래요. 청명주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 디자인도 세련된 걸 담아가지고 그 병도 보면 참 예쁘고 마시고 싶게 또 선물하고 싶게 만들었고 네. 지금 막 청명주 검색을 하실 것 같네요. 그리고 충주에 이거 말고도 그 지금 전통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좀 명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복숭아 막걸리, 수완보 피치 막걸리도 있고 가무치라고 이제 가물치라는 그 물고기를 이제 상징하는 가무치 스피릿 소주. 또 그것도 정말 많이 알아줍니다 젊은이들이. 네. 그리고 미라실에 가면은 스스로를 울프 늑대라고 하는 미라실 울프 와인 그것도 좀 전국적으로 알아주고 있고 그래서 충주에 가지고 있는 농산물을 활용한 또 그런 충주의 역량을 활용한 이런 그 전통주도 좀 앞으로 더 많이 네. 이제 활성화되고 그게 지역의 관광 상품이 돼서 충주를 찾는 분들이 그런 거 하나 정도 들고 가면 기념이 되는 그런 그 상생 효과도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각도로 그 농산물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충주에서 이제 직접 신품종 벼를 또 개발한 게 있습니다. 중원진미. 중원진미 딱 이름 들으면 뭔가 이름을 참 아주 잘 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조금 아니에요? 너무 무겁지 않냐고 했는데 아니 뭐그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하고 농민들이 와서 이게 맞다고 하시더라고. 특징이 있나요? 남다른 특징이? 이제 그 동안에 충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쌀을 예전에 네. 다수확해야 할 때는 그 통일벼를 많이 심었죠. 네. 통일벼를 만드신 분이 이제 충주 태생입니다. 충주 태생인 그 농업과학자가 그걸 만드셨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쌀의 밥맛을 따지다 보니까 일본 품종인 아끼바리, 한자보다 추청, 그거를 거의 다 심었어요. 네. 대부분이 뭐 최근까지도 많은 면적에 그걸 심고 있는데 네. 점점 각 지역별로 동네 특징에 맞추게 품종을 개량을 해서 뭐 알찬미니, 참드리미니 뭐 이렇게 해서 새로운 품종으로 바꿔 나가고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농林청에서 이렇게 일본 품종인 추청이나 이런 것들을 라이선스를 정리하지 않고 품종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부담이 있으니까 이제 라이선스가 관리될 수 있는 품종으로 이제 바꿔 나가기로 네. 이런 이제 계기도 있었습니다 한 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서
괜찮다는 품종을 들여다가 재배도 해보고 했는데 어떨 때는 수확이 잘 안 되고 어떨 때는 또 바람이 불면 다 이렇게 벼가 쓰러지고 이 지역에 잘 안 맞는 거예요. 저 뭐, 균일해야 되는데. 예, 호남에서는 잘 되는데 여기는 좀 안 맞고 네. 뭐 이천에서 되는데 여기는 안 되고 그래서 이건 이제 지역에 맞는 거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농진청에서 여러 가지 개발되어 있는 품종하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품종하고 여러 가지를 데려다가 충주에서 시험 재배를 계속 해본 결과 네. 하나의 품종이 아주 좋은 거로 저희들이 이제 발견을 했고 네. 이걸 농진청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이건 충주에서 고유 품종으로 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름을 지은 거죠. 중원진미로 짓고 네. 이제 그 시험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종자를 많이 생산해가지고 이제 전파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좀 많이 심어가지고 종자가 됐고 올해도 좀 심었고 앞으로 한 2년 정도만 더 키우면 이제 거의 뭐 주력 상품이 될 겁니다. 계속 밀고 나가야겠네요. 먹어보면은 블라인드 테스트 해보면은 네. 맛도 좋고 그 맛이 어떻게 좋은지 얘기를 해주셔야. 맛이 밥맛이 좋은 거는 그거를 잘 설명해 주셔야 딱. 소금만 찍어 먹어도 그 밥이 또 먹고 싶은 게 소금 찍어 먹어도. 간장만 찍어 먹어도 반찬이 필요 없이 어. 밥 자체가 빵도 그런 게 있잖아요. 빵도 보면 왜 특별히 뭐 가미를 안 했는데도 그냥 먹어도 맛있는. 맛있는 게 있잖아요. 그건 뭐 먹어봐야 맛을. 한번 먹어보시기 네, 중원진미.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충주시의 여러 정책 중에 노인 복지 정책에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앞에 다 청춘이 붙더라고요. 청춘 시리즈. 호응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청춘 시리즈가 어떤 건가요? 청춘 시리즈? 제가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네. 예전에 처음에 시장됐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어린 시장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뭐 화장실 만들어 달라 그러면 여기 있는데 뭘 거기다 또 만드냐. 굳이. 여러 가지 했는데 나이가 들어보고 네. 또 이제 그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면은 이 나이 들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쓸쓸하다. 외롭고 쓸쓸하다. 그다음에 심심하다. 그리고 어딜 가면은 네. 그래서 어딜 가보면은 몇몇 사람이 힘을 쓰면서 큰 소리 치고 그분들 표현하면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힘센 척하고 혼자 큰 소리 치고 그래서 꼴보기 싫어서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안 가니까 또 쓸쓸하고 또 심심하고 계속 악순환이에요. 예, 그래서 이 쓸쓸하고 심심하지 않게 해드려야 되겠다 첫 번째. 네. 그것만 해결되면 건강도 챙겨주고 그래서 재미와 건강을 챙기는 도시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이제 관련 공무원들이나 뭐 노인복지관이나 이렇게 일을 하는 분들하고 모여서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만들자. 어디를 가든지 충주 시내는 뭐 무슨 요일에는 월요일은 어디 가면 뭐가 있고 화요일은 어디 가면 뭐 있고 뭐라도 하나를 해서 네. 거기 가서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이 그냥 뒷자리든 앞자리든 그냥 자기 성격대로 앉아서 같이 어울리고 놀다가 네. 끝나면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거지 출석 부르고 누구 회장 찾고 뭐 누구 잘난 척 하는 것도 없고 똑같은 입장에서 그냥 쓸쓸하지 않고 심심하지 않은 그런 자리를 만들자.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정말 그 직원들이 어르신을 모셔봐가지고 무슨 옛날 나이트 클럽 비슷하게 꾸미는 데도 있고 무슨 춤방 비슷하게 꾸미는 데도 있고 노래교실 뭐 각설이 좋아하면 각설이 음성에 뭐 각설이 훌륭한 분도 있잖아요. 또 네. 모셔다가 이렇게 판도 벌리고. 그게 다 청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청춘 그리고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옛날 또 뭐 그 시절 영화 상영하고 그럼 청춘 극장. 뭐 춤추면 청춘 나이트, 뭐 청춘 교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요일마다 행사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예, 여러 군데서 하는 거죠. 아무데나 이렇게 일정표 보고 내 가는 키는 대로 거예요? 친구들하고 맘 맞는 사람들하고 택시 타고 가서 같이 거기 가면 또 음료도 마시고 좋아하시나요, 어르신? 아주 좋아하시죠. 그래서 점점 이게 많이 활성화되면 네. 집에 가만히 있고 쓸쓸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 좀 몸도 나빠지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좀 충주에 뭐 어떤 사안이 있나 제가 좀 살펴보니까 지금 이 사안이 가장 뜨거운 감자더라고요. LNG 복합발전소 건립 추진 논란입니다. 뭐 현재 이제 충주시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면서 반대 목소리가 많은 상황인데요. 일단 충주시 또 시장님의 입장 좀 어떤지 좀 먼저 말씀해 이게 이제 주시죠. 경과를 조금 말씀드리면 네네. 한 2년 전쯤에 우리나라에서 송전선로를 건설하기가 참 너무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발전소는 다 해안가에 주로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뭐 화력 발전소 하려면은 석탄이나 뭐 연료를 싣고 가야 되니까 네.
거기서 발전을 해가지고 송전선로를 통해서 수도권으로 많이 가는데 이 송전선로 지나가는 동네에서 이제 반대를 많이 하니까 선로가 잘 구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자기 동네에서 필요한 전기는 자기 동네에서 만들어 써야 되겠다. 네. 언제까지나 이렇게 대단위에서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논의가 한참 있는 과정에 우리 충주시에서 이제 드림파크 산업단지라고 기업도시에서 한 2km 떨어진 그 일대에 산업단지를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을 알고 동서발전에서 우리를 찾아와서 네. 거기다가 발전소를 좀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거기가 이제 그 기업도시 주변이니까 그 전기 수요도 많고 또 거기에 그 변전소가 거기서 가까워요. 그러니까 송전선로를 깔 필요도 없이 바로 붙이면 되고 또 거기 바로 고압선이 지나갑니다. 네. 거기다 붙이면 되니까 가장 좋은 위치 같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전기가 이렇게 정책이 바뀌니 충주도 이런 발전소 하나 정도 있어야 좋은 기업을 유치할 거 아니냐. 네. 그걸 쭉 연구를 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서 그럼 한번 우리 같이 협의를 해보자 해서 그 당시에 MOU를 체결한 겁니다. 협의를 하고. 네. 그래서 서로 입장이 맞으면은 본격 공개 추진하기로 했는데 네. 한 2년쯤 지나가지고 이제 동서발전에서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연구해 보니까 하는 게 맞고 자금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지금 추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2년 전에 구상 단계에서 왜 오픈을 하지 왜 않았느냐고 깜깜 행정이다, 뭐 밀실 행정이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공격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구상 단계에서 저거를 상대방도 있는데 저기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를 공개부터 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느 사업이든지 구상 단계에서 이 오픈부터 하면은 그게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소통은 이제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다는 아니지만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마음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충주시가 거기에 뭐 개입을 한다거나 또 뭐 반론을 편다거나 네. 또 뭐 이런 건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얼마든지 말씀하셔라. 그러면 당신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가지고 네. 인허가를 이제 산자부서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전달을 해서 산자부가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대응을 자제하면서 그 주민들이 마음껏 의견을 펼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대전에 오셔가지고 타운홀 미팅을 하셨는데 거기도 이 반대 대표분이 가셔가지고 대통령께도 거기까지 가서 예, 이거 허용하면 안 된다고 하셨고 네. 뭐 대통령께서는 직접 언급을 안 했다는데 그 정도로 우리 충주시는 가감없이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거기다가 개입을 하거나 반론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앞으로 이제 시민들하고 충분히 이제 소통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절차가 이제 남아 이게 있는 이제 건가요? 저희들이 설득하고 소통할 그 문제가 아니고 제가 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고 네. 동서발전이 산업단지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를 우리 충주시 입장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동의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동서발전이 전기 사업 허가를 받아오고 앞으로 추진한다면 이제 주민들의 그 걱정하는 거나 이런 걸 다 거기다 반영을 해가지고 행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좀 그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거기가 무슨 동업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나서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반론하고 뭐 설명을 좀 자제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는 이유는 네. 미래는 이제 전기 시대입니다. 휘발유다가 차 구리는 것조차도 다 전기로 가야 되고 또 어떤 공장을 짓더라도 자동화 또 이 공정이 다 전기화가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기를 제때 공급을 못하면은 좋은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청주만 해도 하이닉스 안에 발전소 짓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충주에 예상된 것보다 더 커요, 이게. 하이닉스 안에 있는 게. 네. 그리고 음성 편곡에도 충주에 지금 거론되는 거에 2배 반 정도 되는 지금 발전소를 짓고 있고. 그러면은 이런데 그 기업 경쟁을 할 때, 투자 유치 경쟁할 때 우리가 당할 수 있겠냐. 5년 전인가 진천의 한화 큐셀이라고 태양광 전지 공장을 급히 이제 만들어야 될 때가 있었는데 네. 충주에 사실 그 터도 다 잡고 입지가 됐었는데 마지막에 진천에 뺏긴 게 전기를 수요를 감당을 용량을 미리 확보해 둔 게 없어가지고 전기 뭐 그런 걸 제가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반대하는 분들보다도 그분들의 동생이나 자식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있는 게 낫다.
전기가 있어야 발전소가 있어야 그럼요. 더 산업단지 이런 것도 많이 유치가 나중에 이제 가능한 음성 건가요? 편곡이 네. 이렇게 잘 돼 있는데 네. 전기를 좀 많이 쓰는 그런 첨단 산업이 들어올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이 선배들이 좋은 것을 좀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걸 하는 거지. 1년 남은 시장이 무슨 욕을 먹겠다고 이걸 굳이 하겠다고 하겠어요. 근데 자꾸 뭐 깜깜이 하고 뭐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데 네. 무슨 정부에서 이 전기 사업을 허가할 것이냐 불허할 것이냐가 심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정부가 불허해버리면 할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허가를 한다면은 이재명 정부의 거의 아마 1호 발전소 허가가 될 텐데, 네. 그럼 이제 정부하고 좀 대화를 해가면서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좀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얘기하셔서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LNG 발전소를 하면 역행하는 거 아니냐?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 이런. 재생에너지를 하려면 에너지가 더 필요하죠. 그래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만약에 뭐 풍력을 한다, 태양광을 한다면은 태양광이나 풍력이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펑크가 날 수 있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유럽에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흐리고 조용한 날이 계속됐다. 흐린 거는 태양광이 안 되고 조용한 네. 날은 바람이 안 불어서. 그래서 스페인에 전기 블랙아웃 된 게 그건데, 그런 걸 대비해서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지역의 거점별로 LNG 발전소를 준비해 놓고 있다가, 그런 그 좀 펑크가 날 정도 되면 이걸 떼가지고 좀 보충하고, 굳이 안 해도 되면 또 멈췄다가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LNG 발전소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네. 또 일부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야 껐다 켰다 하니까 더 위험하다 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뭐 그거는 논란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우리 충주 발전소 위치를 좀 말씀드리면, 네. 충주 시내에서 15km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15km 떨어져 있는데 충주 시민 다 죽인다고 지금 뭐 프레카드 붙이는 분들도 있고 한데, 15km 떨어져 있으면은 이걸 가려면은 차로다가 얼마나 가야 돼서 신호등 받고 하면 20분 이상 가야 되고, 또 기업 도시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로부터 2km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큰 산이 두 개가 막혀 있어요. 이 하이닉스, 청주 하이닉스는 그냥 바로 아파트 단지에 붙어 있고, 음성 편곡 발전소는 아파트에서 발전소가 보이고, 소재지에서 발전소에서 음성 소재지가 훤히 다 보이고, 거리는 거기도 2km 정도 되고, 뭐 세종시나 여주나 이런 데 비해서는 훨씬 충주가 위치적으로다가 격리가 많이 돼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LNG에서 나오는 뭐 유해가스를 걱정하는데, 집집마다 LNG 다 떼잖아요. 도시가스가 LNG입니다. 자기 집 지금 거실에서도 요리를 하고 있고, 따뜻한 물 속에서 보일러 매일 돌리고 있는데, 이 발전소 하는 연구를 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자기 집에서 도시가스 떼는 것보다 이게 더 정화를 많이 시켜가지고 내보내고 거리도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네. 얘기를 일일이 지금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정부의 발전 사업 허가가 결정되기까지는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네. 노이즈 없이 다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충주시는 좀 당분간 자제하고 좀 경청만 할 생각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어쨌든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이 또 많이 아셔야 되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환경오염 이제 잠깐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LNG 발전소의 이제 안전성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다시 한번 짚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안전성은 그 단적으로 말하면 자기 집에서 요리할 때 쓰는 LNG, 네. 또 난방이나 뭐 목욕할 때 쓰는 보일러 돌리는 LNG보다는 이게 정화를 다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 그런 얘기고, 여기 하이니스 주변에 사시는 분들, 여기 뭐 고층 아파트, 넓은 아파트 여기 뺑 둘러 있던데, 저는 거기서 지금 LNG 발전 때문에 뭐 못 사겠다는 얘기 나온 건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이 정도 발전소에 그 배출하는 연통이나 이런 쪽에는 다 환경부가 자동 측정하는 측정기를 다 달아가지고 실시간 다 감시를 해요. 충주에도 이 소각장도 있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 쓰레기도 태우고, 뭐 또 목행 산업단지 그쪽에는 또 외부에서 그 말하자면 폐쓰레기를 정화한 연료를 이용한 뭐 스팀 생산 공장도 돌아간 바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네. 또 지금 동서발전에서 이제 주장하는 건 앞으로 좀 점차적으로 LNG에다가 수소를 섞어가지고 이제 연소를 하면, 수소는 물밖에 안 나오는 거죠. 수도 섞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것 같죠. 어. 그래서 더 점점 더 깨끗하게 나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충분히 설명을 하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뭐 진행되는 이제 도중에도 계속해서 이제 좀 소통하고 얘기를 이제 설득을 좀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만큼이나 이제 뭐 마무리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민선 8기 남은 1년 임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좀 전에도 그런 논란거리를 말씀드렸는데 이 논란거리를 제가 여러 가지 어렵더라도 좀 정리를 해서 네. 후임 시장이나 또 다음 지방선거 때 그 이슈화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정책이 좀 왜곡되거나 또 도시의 미래에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상황들을 좀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계속돼야 할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충주에 지금 제가 시작해 놓은 것들이 임기 초부터 시작해서 현재 뭐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도 있고 착공해 놓은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후임 시장대에 가서도 중단 없이 잘 매끄럽게 진행이 돼서 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새로운 일을 벌린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좀 진행할 건데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출범해서 그 정부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우리 충주시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건 예의주시했다가 그건 뭐 적극적으로 되들어가지고 시작을 해야죠. 그런 일들은 뭐 다른 도시에 소외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렇게 획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가 따올 수 있도록 하되 지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중요한 때입니다 이게. 그리고 저 국정교육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에도 그게 네. 반영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걸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 정부의 어떤 그런 프로젝트의 자문으로다가 연결될 수 있는 분들을 좀 많이 찾아가지고 네. 시청에 모셔서 좀 설명을 들었어요. 충주시의 비전과 대통령의 그 공약과 새 정부의 방향을 이렇게 또 놓고 그런 걸 볼 때 충주는 앞으로 여기에 중점을 두고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네. 정부에서 아마 이게 딱 장을 펼칠 때 들어가면 될 것 같다는 거를 자문을 받은 게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충주 공약도 그거 꼭 실현돼야 되잖아요. 대체로 이 정부의 공약이 좀 실용적이기도 하지만 좀 선언적인 게 많습니다. 아직 네. 프로젝트화 된 거는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충주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딱 맞는 게 충주댐 수열 에너지. 충주댐의 그 물 온도 차를 이용해서 그걸 에너지로 바꾸면은 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좋은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소양강 댐에 이미 춘천에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을 이 정부 초기에 좀 땄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를 그 기능을 이용해서 옥상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가 UAM이라고 말하자면 드론 택시 뭐 이런 교통수단을 옥상에 얹어가지고 거기서 딱 사람이 내리면 그 엘리베이터로 끌어내려가지고 경납고에 넣었다가 거기서 충전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꺼내서 다시 띄우고 하는 거를 네.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과 결합을 해서 미래 모빌리티 복합 클러스터를 충주에 좀 만드는 거. 이 두 네. 가지를 이재명 정부 이제 초기 사업의 방향도 맞고 그래서 좀 제 임기 중에 시작이라도 좀 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이제 1년 동안은 이거는 꼭 완료하고 싶다 하시는 건 있으세요? 중점적으로 해서 이거 하나는 꼭 해결하고 싶다. 또 웬만한 게 지금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뭐 단정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네. 다만 이제 후임 시장이 될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지역의 그 공정하고 투명하고 네. 이렇게 욕심 많고 뿌로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그동안에 시정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제가 욕을 먹어가면서 많이 이 차단을 하고 정리를 했는데 앞으로도 좀 계속 그런 게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선거 때 되면 또 그런 사람들 다 붙어가지고 해서 또 나중에 힘쓰겠다고 하는데 벌써 그런 조짐이 많이 보이는데 그래요. 좀 이 방송을 듣는 시민들하고 또 좀 충주시장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다음 충주시장까지 또 이렇게 걱정을 또 해주시는군요. 시장님, 뭐 일단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뭐 이미 그 도지사 출마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여쭤볼까 하다가 그래도 또 안 여쭤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충주에는 그 이시종 지사님이라는 큰 인물이 있잖아요. 그분이 네. 시장으로 출발해서 도지사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 발전 위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충청북도를 산업의 어떤 그런 메카로 만들었다거나 또 그동안에 소외됐던 여러 가지 그 고속교통 수단을 많이
만들었고 이런 그 활약을 하신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충주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은 그 좀 그런 걸 뒤를 이어서 일을 좀 해보라는 제안을 많이 했고 그걸 그때 뭐 대답을 하기가 제가 좀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도리라고 해서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또 이렇게 좀 말을 좀 흐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언론에서 뭐 시장을 삼선하고 나니까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뭐 도지사를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식으로 자꾸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 도지사를 소명의식이 있고 준비가 되면 나오는 거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딱 잘라서 대답을 했는데 이제 아예 나오겠다는 식으로 이제 굳어져 버린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또 같은 표현으로 소명이 있으면은 네.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12년 동안 그 여러 가지 뭐 성과들이 떠오르실 텐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성과 12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뭐 추진하고 싶으셨는데 아쉬우셨던 좀 일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하나씩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시장을 12년 했는데 네네.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좀 몇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한 5, 6년 전에 어느 장례식장을 제가 갔는데요. 네. 그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던 어떤 그 여자 새마을 뭐 부녀 회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하고 자식들은 저를 잘 모르잖아요. 네. 서울에서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모르는데 그 아들이 저를 붙들고서 이렇게 참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가 우리 시장님을 참 좋아했다고 그러면서 어느 식사자에서 보니까 무말랭이를 그렇게 잘 먹더라. 그래서 내가 우리 시장 저 무말랭이를 좀 묻혀줘야 되겠다고 저녁 내내 이걸 묻혀가지고 이 유리병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이걸 내일 갖다 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일 그 다음날 쓰러져가지고 이틀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말랭이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식당에서 무말랭이를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좀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아내하고 어디 좀 서울 쪽에 무슨 저 경조사에 갈 일이 있어 가다가 네.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제 들러서 좀 뭘 이렇게 밥을 챙겨서 먹고 있는데 아빠하고 엄마하고 애 둘 이런 단란한 가족이 와가지고 쭈삣쭈삣 하더니 호두과자 한 봉지를 내밀면서 갑자기. 예, 우리 충주 사람인데 시장님 고맙다고 뭘 고마운지는 모르겠어요. 고마워서 이거 주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그 딸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빠 그거 내 건데 하는 표정이에요. 근데 이게 잘 걸 준 거예요? 이건 시장님 드려야지. 그러니까 드세요. 하고서 놓고 갔는데 그걸 참 한참 제가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요새 좀 욕을 좀 먹는 건 있지만은 저렇게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서로 모르는 시민들 중에서 그래도 당신 열심히 하고 뭐 바르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있는 걸 보면 보람이 있지 않느냐고. 네. 그 순간이 좀 그 최근이지만 잊을 수 없는 순간이고 또 진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네. 어머니가 어머니가 제가 처음에 시장 당선되고 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아들이 시장 됐다니까 뭐 와가지고 이제 그 찾아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와서 이제 부탁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제 노인네를 가르쳐가지고 아들 불러서 이거 좀 해결하라고 해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으쓱해가지고 저를 불러서 밥 해놨으니까 먹으러 오라고. 갔더니 다 먹고 나니까 뭘 봉투를 하나 내밀어 보니까 그건 무슨 인어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앉혀놓고 막내 동생 야단치듯이 거의 눈물이 쏙 빠지게 해가지고 앞으로 내 아들이 시장이라는 얘기도 하지 마라. 큰일 난다고. 네. 자식이 똑바로 해야지 이래도 되겠냐고. 우리 어머니가 그 후로다가 어디 가서 아들이 시장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제 그 후로다 10년 정도 지나서 치매가 와가지고 네네. 미정원을 갔는데 미정원에 가가지고 돈을 안 가져왔다고 그러더래. 그러더니 미정원 사장 보고 내 아들이 시장인데 내가 떼어먹겠냐고 큰 소리 치시더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미정원 주인이 5, 6년을 다니던 단골인데 아들이 시장이라는 얘기를 해본 적도 없는데 왜 갑자기 얘기하시는 냐 거니까. 그러면서 이 치매 온 게 아니냐고 마침 그 막내 동생이 어머니하고 통화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저녁 식사를 모시러 갔었는데 그 미정원 사장님이 그 얘기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절제를 하신 거예요. 절제를 했는데 내가 아들이 누구라는 걸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절제를 하다가 얼마나 얘기하고 싶으셨겠어요. 치매가 오니까 그게 풀려가지고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나이 들어가지고 자식 잘 된 거, 내 뱃속으로 시장 났다고 자랑하는 게 그 맛인데 그쵸. 그 말조차도 못하게 이렇게 해가면서 그냥 뭘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냥 그렇게 막 철저하게 통제하고 했는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청주에 막내 동생이 목사님인데 청주 요양원에서 좀 계셨어요. 거기서는 가끔 우리 아들이 누구라고 말하신다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좀 정말 많이 뭐 있죠. 많으시겠어요. 근데 그죠? 이제 대체로 무슨 일을 잘해가지고 내가 네. 뭐 성과를 내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보다는 그런 인간적인 면, 좀 사소한데 어떤 분들이 그걸 알고 어떤 경우는 제가 뭘 해드렸는데 기억도 안 나는데 몇 년 후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전화를 했더니 그걸 다 들어주면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다 잘 풀렸다 이렇게 그런 것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또 앞으로도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시게 된다면 계속 이렇게 간직하시고 또 일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일하는 원동력이죠. 네, 사실은. 그렇게 성과가 원동력이 아니고 마음이 원동력입니다. 네, 마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또 우리 시민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참 날이 많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이 무더위에 시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또 힘든 분들이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보살피고 또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서로 같이 노력을 해서 극복해온 만큼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령 충주시장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